육단원에서는 새로운 계산된 측정 변수를 이제 만들어서 원래 데이터 웨어하우스 테이블에는 있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데이터 원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이제 측정 변수를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계산식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우리가 매저를 측정 변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그때 이제 살펴보는 가산성입니다. 그래서 가산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드릴다운이나 롤업을 할 때 하위 계층의 원소들에 대해서 계산된 값이 상위 계층의 원소들 값으로 이렇게 합산이 될 경우에 어떻게 합산되느냐 하는 성질을 이제 나타내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 하위 계층의 원소 값들이 더해져서 상위 계층의 원소 값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해당되는 이제 특정 변수는 가산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매출액을 계산하는데 어떤 서울이라는 지역을 이제 강남하고 강북으로 나눠 가지고 우리가 매출액을 집계를 했다고 그럽니다. 가정합시다. 그럼 이제 매출액이 강남이 이제 300, 강북이 200억 이렇게 나왔으면 합계는 500억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매출액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기를 서로 이제 가산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가산성을 충족시킨다 또는 가산적이다. 다른 말하면 서로 더할 수 있다는 거죠. 더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위에 상위 계층의 원소 값을 분해하면 이제 하위 계층의 원소 값이 되고, 이것을 서로 더하면 상위 계층의 원소 값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이제 매출액 중에서 인터넷 매출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퍼센트로 계산을 했는데 강남은 70%고 강북은 50%다. 그럼 합계하면 이 두 개를 더해서 120%.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건 당연히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강남의 인터넷 매출 비율을 이제 계산한 공식이 있으면 이제 전체 분의 70%가 나왔으면 전체 매출액이 200이었으면 인터넷 매출이 210, 전체 매출이 300이었으면 211에서 70%가 나왔겠죠. 그 다음에 강북은 이제 200분의 100 해서 50이 나왔을 겁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합계의 서울 전체의 인터넷 매출 비율은 분모를 이제 다 더해가지고 분모가 이제 500이고 이 500 중에서 310이 인터넷 매출이었다. 이렇게 해서 다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62% 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 변수들을 매저를 사용을 해서 측정 변수를 사용을 해서 다차원 분석을 할 경우에는 그 측정 변수의 값들이 계층 구조를 따라서 서로 더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각각의 계층 구조 수준별로 별도로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잘 살펴봐서 그러한 성질에 맞는 계산 방법을 이제 찾아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산성이 이제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금 전 예제에서도 말했습니다만은 예를 들면 이제 분모에는 전체 값을 이렇게 이제 all이죠. 계층 구조에 all을 전체 값을 계산을 하고 분자에는 또 현재의 current 현재 계산된 값을 계산을 해서 계속 그때마다 우리가 그 셀에 들어갈 값을 이제 계산해 내서 그걸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측정 변수값 계산에 있어서 이제
유의할 점을 염두에 두고 이제 튜토리얼에 나와 있는 계산된 멤버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 계산된 멤버의 값을 사용을 해서 다차원 분석을 하는 과정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5단원까지 만들어진 다차원 큐브에서 보면 여기 계산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산 탭을 실행을 하면 계산식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이제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스크립트 구성 도우미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해서 새 계산 멤버를 이제 만드는 이제 화면을 실행시키고요. 그 새 계산 멤버에서 새로운 측정 값을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터넷 세일즈하고 리세일러 세일즈를 이제 두 개의 스타 스키마에서 이제 계산을 했죠. 그래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이제 매저를 만들어 놨는데 그것을 이제 합치는 토탈 세일즈 어마운트를 만들고요. 이제 이게 이름을 아마 띄면 이제 가로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대가로를 해주거나 아니면 뭐 이걸 붙여서 사용을 하거나 그런데 이제 윈도우에서는 보통 이렇게 대가로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고 뭐 예를 들면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런 쪽에서는 또 언더스코어를 이렇게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기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예를 들어서 사용을 한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제 인터넷 세일즈에서 토탈 세일즈 어마운트라는 이름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식을 이제 넣는 거죠. 그런데 이제 분모 계층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측정 변수이기 때문에 매저는 이제 선택된 대로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을 우리가 그냥 타이핑해도 되고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측정 변수를 사용을 하려면 여기 있는 측정값 그룹에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일즈 어마운트를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리셀러 세일즈 어마운트를 가지고 와서 두 개를 이제 더하면 그것이 이제 토탈 세일즈 어마운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이제 토탈 세일즈 어마운트를 이제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서식은 커런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의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여기에 보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만드는 어떤 그 도우미를 통해서 만들었는데 실제 그럼 이렇게 해서 스크립트가 실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이제 보려고 그러면 새 스크립트 명령어 새 계산 멤버 다시 연결해서 스크립트 보기를 이제 클릭을 하면 여기에 calculate 해가지고 뭐 이렇게 MS SQL 서버에서 사용하는 뭐 MDX라고 그러죠.
다차원 데이터 분석을 위한 이제 쿼리문이 SQL 비슷한 문장이 만들어져 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제 스크립트 보기에서 나와서 폼 보기를 이렇게 클릭을 하고 여기서 또 다른 새 계산 멤버를 해서 이제는 이제 토탈 세일즈 어마운트에 대응하는 이제 원가, 그러니까 토탈 프로덕트 코스트를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제 스페이스가 들어가면 대괄호로 묶어주고 아니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뭐 언더스코어나 붙여서 쓰면 이제 대괄호 없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프로덕트 코스트는 인터넷 세일즈 프로덕트 토탈 프로덕트 코스트, 그러니까 인터넷 세일즈의 토탈 프로덕트 코스트 더하기 그 다음에 리셀러 세일즈의 토탈 프로덕트 코스트 하고 그 다음에 뭐 서식은 커런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토탈 프로덕트 코스트를 계산을 이제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려는 건 매출액이 계산이 됐고 토탈 프로덕트 코스트가 계산이 됐기 때문에 이익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계산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익률이라는 거는 당연히 원가분의 그 매출액 빼기 원가, 그렇게 원가분의 아니라 매출액분의 매출액 빼기 원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걸 이제 식으로 좀 쓰면 이익률은 전체 매출액이 얼마가 됐는데 매출액분의 이익이니까 이 이익은 매출액에서 원가를 뺀 게 이익이니까, 그러니까 매출액 분모는 매출액이고 분자는 매출액 빼기 원가, 이렇게 계산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계산식에 따라서 이익률을 이제 계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크립트 구성에서 새 계산 멤버를 해서 인터넷의 이익률, 그래서 인터넷 그로스 프로핏 마진, 그래서 총 이익률, 그래서 GPM이라는 거는 뭐의 약자냐 하면 그로스 프로핏 마진, 뭐 이렇게 되겠죠.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익률은 어떻게 돼요?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우리가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분모가 어떻게 돼요? 인터넷의 그로스 프로핏 마진이니까 인터넷의 토탈 세일즈 어마운트, 인터넷에 인터넷 세일즈 어마운트를 분모에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분자에 다시 인터넷 세일즈 어마운트에서 뭘 빼야 됩니까? 인터넷 세일즈의
토탈 프로덕트 코스트. 그래서 코스트가 토탈 프로덕트 코스트를 빼면 이제 그 이익률이 되겠죠. 그로스 프라핏 마진. 그래서 서생 문자열은 퍼센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프로다. 그러면 이제 인터넷 GPM 그로스 프라핏 마진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는 리셀러 그로스 프라핏 마진을 이제 계산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셀러의 이익률도 리셀러 세일즈의 세일즈 어마운트를 이제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모로 하고, 그 다음에 분자에는 리셀러 세일즈의 세일즈 어마운트 에서 빼야죠. 리셀러 세일즈의 토탈 프로덕트 코스트를 이제 뺀 것을 분자로 하고, 그것을 세일즈 어마운트로 나누면 리셀러의 매장을 통한 이제 비율이, 이익률이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터넷의 이익률과 리셀러의 이익률을 계산을 했으면 전체의 이익률, 토탈 그로스 프라핏 마진을 이제 계산을 하겠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분자하고 분모에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테이블에 있는 그런 매저를 사용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계산된 매저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률을 계산할 때 이 빠뜨렸는데, 이 분모가 0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모가 0이면 계산해서 이제 빼버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비어있지 않은 동작, 그러니까 리셀러 세일즈 어마운트는 0이 아니어야 하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인터넷 GPM도 마찬가지고요. 인터넷의 그로스 프라핏 마진도 이렇게 인터넷 세일즈 어마운트, 분모가 0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인터넷 GPM과 리셀러 GPM이 다 만들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새 계산 멤버를 해서 이제 토탈 전체 이익률을 계산하는 매저를 이제 토탈 GPM. 그런데 이제 토탈 GPM은 이미 요 계산된 값들에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매저에서는 가져올 수가 없고, 이제 타이핑을 해서 이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저스 점 토탈 세일즈 어마운트 마이너스 매저스의 점 토탈 프로덕트 코스트 해서 이제 분자는 세일즈 어마운트를 분자로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분자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어있지 않는 거에서는 토탈 세일즈 어마운트는 인터넷 세일즈 어마운트하고
리세일러 세일즈의 세일즈 어마운트를 합친 게 되니까 이 두 개의 값이 둘 다 이제 0이 되면은 이제 안 되죠. 0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계산을 해라. 그러고 이제 퍼센트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토탈 GPM도 이제 계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그 셀이 전체 계산에 세일즈 어마운트 중에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느냐 하는 이제 인터넷 세일즈 비율을 이제 계산하는 계산식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 계산 멤버를 해서 인터넷 세일즈 레이쇼 to all products, 그러니까 해당되는 그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선택하게 될 제품이 전체 제품들 중에서 몇 퍼센트 정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인터넷 세일의 경우에 이제 그 비율을 계산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세일러 세일에 대해서도 우리 해당되는 제품이 그 전체 리세일러 세일즈 중에서 몇 프로 정도를 차지하는지 그것을 이제 이어서 그런 이제 매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셀에서 실제 값만, 그러니까 매저의 인터넷 세일즈 어마운트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가로 앞에 또 다른 게 있죠. 그래서 프로덕트의 프로덕트 카테고리 중에서 이제 분자는 커런트 멤버에 있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앞으로 이제 그 다차원 분석을 할 때 그때 그 계층 구조상에서 그 현재 멤버의 를 이제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현재 member의 인터넷 세일즈 어마운트가 여기에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 분자에 분모는 전체 올해 전체 카테고리 프로덕트 카테고리 중에서 전체 계층 구조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가장 상위 계층의 원소가 이제 all이죠. 그 all에 세일즈 어마운트가 입력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두 개가 이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가로 중에서 이제 위에 있는 거는 셀의 범위를 이제 나타내고, 다음에 있는 거는 이건 뭘 나타내는 거죠? 매저를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비율을 계산을 할 때는 전체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아니면 자기 상위 그 계층 원소 중에서 하위 계층 원소의 값들이 몇 프로를 차지하느냐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셀의 범위를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값을 지정해 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MS 그 어널리시스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셀 값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값을 지정을 했으면 서식 문자열에서는 이게 이제 퍼센트니까 퍼센트를 하고, 비어 있지 않는, 그러니까 늘 값이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가 인터넷 세일즈 어마운트가 그 올에 대해서 계산한 값이 이제 널이 되면 안 되게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했으면 이제 그 리셀러 세일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식을 입력을 하고 지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식을 우리가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새 계산 멤버 해서 리셀러 세일즈 레이시오 투 올 프로덕트라는 이제 새로운 매저를 계산 멤버를 이름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시계는 붙여넣기를 한 뒤 인터넷 세일즈의 값을 이제 리셀러 세일즈의 값으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일즈의 값이 이제 0이면 이제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거기에서 리셀러 세일즈의 세일즈 어마운트를 하고 그 다음에 요 분자 중에서도 인터넷 세일즈 세일즈 어마운트를 지우고 리셀러 세일즈의 세일즈 어마운트를 여기다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분모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세일즈의 세일즈 어마운트를 지우고 리셀러 세일즈의 세일즈 어마운트를 여기에 갖다 놓고 서식 문자열은 퍼센트로 하고 비어있지 않는 동작은 리셀러 세일즈의 세일즈 어마운트가 0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전부 다 8개의 계산된 멤버를 다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정의했으면 모두 저장을 하고 빌드를 해서 배포를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포가 다 완료가 되고 나면 이제 브라우저로 가서 다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을 띄워서 다차원 분석을 이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용을 하고요. 피벗 테이블 필드에 가서 여러 가지 매저 중에서 우리가 계산한 이제 값들이 다시 여기 쭉 나오죠. 그럼 이것들 중에서 토탈 세일즈 어마운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세일즈 어마운트 그건 이제 인터넷으로 가야죠. 인터넷 세일즈의 세일즈 어마운트 그 다음에 리셀러 세일즈의 세일즈 어마운트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탈 프라핏 마진 그래서 프라핏 마진이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토탈 그로스 프라핏 마진 그 다음에 인터넷 그로스 프라핏 마진 그 다음에 리셀러 그로스 프라핏 마진 하면 이제 우리가 팔고 있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팔렸고 그것 중에서 이제 인터넷이 얼마나 팔렸고 리셀러가 얼마나 팔렸고 이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보니까 여기 토탈 세일즈 어마운트는 화폐 단위를 커런시로 표현해 커런시로 안 했네요. 자관 뭐 크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이제 넘어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뒤 행에는 행을 분석하는 차원에는
이제 오더 데이트를 오더 데이트에 칼렌더 데이트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튜토리얼에서는 그냥 데이트로 돼 있는데 우리는 그냥 이 오더 데이트는 그 세일즈 쿼터 할 때만 이제 사용을 했죠. 그러니까 행에서는 이제 오더 데이트 이렇게 하면은 그 연도별로 이제 얼마나 팔렸는지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쭉 이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우리가 제품별로 좀 한번 그걸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필터에다가 프로덕트를 해서 이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이제 프로덕트 카테고리를 이제 필터에다 넣으면 이렇게 프로덕트 카테고리 중에서 지금은 전체 프로덕트에 대해서 이제 다 이제 표시가 되죠. 그 중에서 우리가 자전거만 하겠다. 그러면 이제 자전거에 대한 데이터들이 토탈 세일즈 어마운트, 그 다음에 인터넷 세일즈 어마운트, 그 다음에 리세일러 세일즈 어마운트 이렇게 값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뭐 우리 튜토리얼에 나온 거하고는 이제 연도가 달라서 아마 데이터가 수정이 돼서 좀 다르게 나오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토탈 프라핏 마진이 한 10% 전후 뭐 그렇게 나쁘진 않죠. 그런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파는 것은 굉장히 이익률이 괜찮습니다. 40% 굉장히 많이 남죠. 그런데 리세일러 매장을 통해서 파는 것은 굉장히 도리어 손해를 보고 팔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쿼터로 보면 이제 월별로 또 이렇게 드릴다운을 할 수 있고 이제 롤업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필터를 사용을 하면 뭐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런데 자전거가 아니고 액세서리를 보고 싶다. 그러면 액세서리에 대해서는 별로 뭐 많이 팔리진 않네요. 최근에 와서 이제 팔리기 시작하는데 2012년부터 굉장히 마진율이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세일즈 하고 이제 토탈 세일즈 어마운트. 근데 이제 2013년에는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2014년부터는 인터넷으로만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팔기 때문에 가격 정책을 그렇게 구성하는지 몰라도 마진을 동일한 마진율을 적용해서 이렇게 판매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된 식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는 걸 살펴봤고 이렇게 계산된 이 측정값을 사용을 하면 처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저장되어 있지 않는 그런 이제 값들을 팩터 테이블로부터 우리가 만들어내서 그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분석을 이제 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수단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서 MS SQL 서버의 어널리시스 서비스를 사용해서 다차원 큐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다차원 분석표를 만들어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개략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뭐 이후 이 단어는 KPI라든지 좀 더 이제 뭐 경영과 관련된 그 다음에 이제 관리와 관련된 그런 요소들인데
그 기본적인 이 데이터 분석, 다차원 모델링하고는 직접 연관성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다차원 모델링과 관련해서는 6-1단원까지만 우리가 동영상에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